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미국장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2000 모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기름값은 살짝 좀 상승을 했습니다. 2.95%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장중에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 다우존스는 장 시작하자마자 초기엔 좀 올랐지만 그냥 그 뒤로 쭉 빠졌다. 그리고 장 막판에 살짝 올라서 아주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그 장 하락을 가장 많이 좀 이끌었는데요. 거의 1시부터는 계속 줄줄이 그냥 주구장창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 역시 다우존스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핀비즈에 보면요. 오늘은 빨간색이 좀 유난히 더 많죠. 빨간색 지금 뭐 빅테크들은 대부분 좀 빠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 더 빨간색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도 좀 많이 빨간색,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있을까요? 오늘은 반대로 헬스케어 쪽이 살짝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쪽도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가 지금 그런 프로핏 테이킹을 하면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수요일 날 약간 모디스트 러시스, 그러니까 약간 좀 살짝 빠졌다,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며칠 동안 장이 좋으면서 사람들이 수익을 올렸죠.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주식들을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하락을 이끌었던 건 나스닥이 마이너스 1.2% 빠지면서 장을 이제 마이너스를 좀 주도를 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준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튬 쉐어스예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 자국 내에서 지금 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소재 아니면 재료를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가격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encourage죠. 그러니까 좀 뭐 생산을 좀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mestic production of minerals,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광물들의 생산을, 국내 생산을 더 촉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튬, 니켈,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코발트, 뭐 망간, 요런 것들을 광산에서 추출하는데 약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죠. 앞으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이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리튬 아메리카스가 무려 13.4%가 올랐었다 지금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 마감하면서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리튬 아메리카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스탠다드 리튬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알버말도 올랐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리튬 가격의 그 리튬 주가의 상승의 원인이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굉장히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니켈을 먼저 확보를 했죠.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쟁 업체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테슬라가 또 수년간의 그런 딜을 멀티 이어 딜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거래를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닝 자이언트인 베일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 회사와 수년간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훨씬 전에 벌써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니켈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니켈을 사냥을 해왔던 겁니다. 자, 또 예를 또 볼게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요, 테슬라가 지금 BH 그룹과 이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니켈을
주식들을 또 한 번 더 확보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니켈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이 니켈이 굉장히 배터리를 만들 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전극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키 컴포넌트죠.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다. 근데 요거를 테슬라에서는 잘 확보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지금 3월 들어서 거의 250%까지 치솟았었던 거를 보아서 지금 앞으로 리튬과 마찬가지로 니켈도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니켈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가장 큰 토픽이 뭐였냐면, 이거 너희들 배터리 만들어야 되는데 니켈 이거 공급 어떻게 할 거냐라가 굉장히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 시그니피컨트한 어드밴티지가 있다. 왜? 이미 이 회사가 지금 니켈을 미리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팔과 블럭이 지금 바이 레이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레이팅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페이팔의 지금 EPS 성장률이 앞으로 좀 20% 위쪽으로 좀 다시 복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바이 의견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테일윈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풍이 아니라 바람 뒤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애널리스트는 페이팔과 블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매수 의견을 줬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애널리스트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타이제이션 페이먼트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바로 페이팔과 스퀘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스퀘어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요, 지금 이 스퀘어에서 나온 이런 캐시 앱에서 뭐 텍스, 세금도 낼 수가 있고, 카드도 쓸 수 있고, 뭐 현금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고,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블럭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럭도 바이 레이팅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킹 알파에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실패했던 ARM을 인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경제에서 이제 가져온 기사예요. 한번 좀 볼게요. 자, 박종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RM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ARM은 한 회사가 인수할 기업은 아니고 아마도 전략적인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ARM이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영국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죠. 요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이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이 ARM은 그 칩을 디자인하는 그 팹리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팹리스에서 그런 반도체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파운드리 같은 삼성이랑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반도체를 이제 그거에 다 그 설계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죠. 하지만 반독점이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결국 인수를 하지 못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요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요, 슈퍼리그 게이밍 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이어트 미디어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르는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 회사들을 홍보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로블록스에서 애들이 지금 홍보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그 슈퍼리그 게이밍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그 G 세대들은
얘네들은 현실과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네들을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험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 여기 보면 지금 moving fluidly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으로 인터넷과 현실 사이를 오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 그 Z세대들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가상현실에서의 이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슈퍼리그와 그다음에 아이어트 미디어가 지금 약간 그 팀을 이루어서 이 홍보를 어디서 한다? 로블록스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로블록스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지금 MKM에서 로블록스에 대해서 뉴트럴을 이제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MKM 파트너스가 이제 커버리를 시작합니다. 로블록스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 니얼텀이나 혹은 미드텀에서는 약간 조금 얘네들이 챌린지가 있다. 약간 좀 과제들이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MKM에서는 이제 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이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얘기예요. 뭐 하루에 얼마 만에 유저가 이 로블록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블록스가 지금 2025년까지 사용자들을 지금 뭐 몇 명입니까? 1억 1,300만 명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로블록스에서 이런 음악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브랜디드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던가 방금 얘기했던 뭐 게임 회사 혹은 무슨 뭐 아이러브 뭐였죠? 방금 어떤 회사였죠? 아이허트 메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로블록스를 찾아와서 지금 그 자기만의 브랜드를 로블록스에서 지금 그런 브랜드화 시키고 있다. 뭐 얼마 전에 페리스 힐튼도 자기 개인을 지금 굉장히 로블록스에서 브랜드화 시켰죠. 요런 것들 때문에라도 로블록스를 계속 유입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근데 단기간으로 no visibility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비타 마진을 다시 예전처럼 복구를 하는데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비타가 뭐냐면 그냥 현금 흐름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돈이 들어갈 게 많습니다. 지금 로블록스에서 뭐 디벨로퍼 커뮤니티도 지금 꾸려야 되고 뭐 그 디벨로퍼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돈도 써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물론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뭐 서버도 구축해야 될 거고 뭐 데이터 센터 뭐 아무튼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단기간으로는 지금 살짝 힘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MKM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 그저께죠. 다이와 캐피탈에서도 얘네들 아웃퍼폼 바이 의견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이 MKM에서는 이 로블록스의 목표 주가를 $55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임플라잉 암시를 하죠. 12%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앞으로 12%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는 목이 좀 돌아오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